싱가포르 항공에서 장거리 노선 비즈니스석 예약 가능한 구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7시간 5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비즈니스 좌석이 검색이 되죠. 혹시나 해서 이걸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7월 25일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좌석이 2자리 오픈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아 쪽에 넘버원 항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항공사죠. 2025년도 스카이트랙스 랭크가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에도 전 세계에서 카타르 항공에 이어서 2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은 2024년도보다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11등이었는데 올해에는 7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성이 높은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스타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계 탑 클래스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시는 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다가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항공사를 마일리지로 예약하실 때도 마일 차감 이후에는 아주 적은 세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마일리지 사용 측면에서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폴란드 항공이랑 함께 아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스타 얼라이언스의 비즈니스석 마일리지 항공권이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인근에 있는 동남아 쪽 노선의 비즈니스석은 오픈이 돼요. 그런데 장거리 노선, 여기서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면 인천 싱가포르 거리마저 장거리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유럽 쪽 북미 쪽 노선, 이건 진짜 장거리 노선이죠. 여기도 비즈니스석을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에 오픈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딱 한 군데 싱가포르 항공의 장거리 구간이 스타 얼라이언스에 오픈되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싱가포르 인근의 동남아라고 했는데 과연 장거리 노선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제가 검색을 통해서 대략 이런 거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싱가포르 항공에서 공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도 5시간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flightsconnections.com에서 보시면 싱가포르 항공의 모든 노선이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 당연히 인천 싱가포르 구간은 비즈니스 검색이 안 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방콕 구간에는 검색이 당연히 되고요. 이곳은 2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몰디브는 서남아죠. 여기는 싱가포르에서 4시간 35분 거리인데 비즈니스석이 검색이 돼요. 하루에 2편이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타이페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검색이 됩니다. 여기는 4시간 45분 거리예요.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까 네팔의 카투만두를 보면 싱가포르에서 딱 5시간 걸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역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시아나 항공에서 예약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네팔 카투만두보다 약간 더 먼 거리에 있는 인도의 뭄바이 6시간 2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델리 여긴 5시간 45분 거리고요.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항공의 비즈니스석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로부터 대략 5시간 정도까지의 거리에 있는 항공편만이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에 오픈이 되는 거고 그보다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아시아나 항공으로 동남아 쪽을 가시잖아요. 이코노미는 편도 2만 마일 차감되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편도 3만 마일이 차감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시잖아요.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신다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때보다 5천 마일이 더 높은 2만 5천 마일이 차감되고요.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37,500마일, 그러니까 7,500마일이 더 많이 차감이 돼요. 왕복 기준으로 보면 이코노미는 1만 마일, 그리고 비즈니스는 1만 5천 마일을 더 쓰셔야 되는 겁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면서 동남아 쪽을 가시면 상당히 마일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남아 쪽에는요, 스타 얼라이언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가고요.
장거리 노선, 그러니까 유럽 아니면 미주 쪽 노선에 쓰는 게 효율 면에서는 그나마 좋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꼭 동남아 쪽에밖에 쓸 수 없다, 어차피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많진 않아서 장거리 노선엔 못 쓴다, 아니면 시간적인 차원에서 나는 동남아 쪽에 써야 되는데 아시아나 노선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마일리지 항공권이 없다,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쓰시지 말고 가성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레이오버 여행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 얼라이언스를 예약하시잖아요. 이때는 2번 24시간 이내 경유가 가능합니다. 이 2번 경유를 쓸데없이 왜 하냐라고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거를 잘 쓰시면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마일로 태국을 직항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왕복하면 총 6만 마일이 듭니다. 그런데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이용하실 때는 태국까지 비즈니스를 타고 가서 1박을 하고 관광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싱가포르로 가는 거예요. 또 싱가포르에서도 1박을 하면서 즐기는 거죠. 관광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몰디브로 가시거나 아니면 발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를 몰디브나 발리로 가면서 중간에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두 군데를 더 방문하면서 관광을 하는 거죠. 또 올 때도 마찬가지로 발리에서 온다고 치면 아까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발리로 들어갔잖아요. 요번에는 발리에서 타이베이로 들어가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타이베이에서 샹하이로 가서 1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에 인천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콕, 싱가포르, 발리, 타이베이, 샹하이를 비즈니스 좌석을 타면서 여행하시면서 비즈니스 좌석을 타면서 돌아오시면 총 마일 차감은 7만 5천 마일인 겁니다. 물론 아시아나로 태국 왕복 6만 마일보다는 1만 5천 마일 더 쓰시긴 했지만 여행 다녀온 구간을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 많이 좋아지는 거죠. 참고로 몰디브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 기준으로는 스타 얼라이언스랑 똑같이 7만 5천 마일이 차감이 됩니다. 물론 아시아나 직항이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성수기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마일 같은 경우는 50% 추가 마일 차감이 있죠. 그런데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하시면 추가 마일 차감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노선을 성수기에 쓰시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하시면서 특히 아시아 쪽 단거리 노선에서요, 마일리지를 사용하실 때 가성비를 높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항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류 할증료를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이 낮아요.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시면.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신다면 첫 항공편 인천 싱가포르 노선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를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 아시아나 자리가 남아 있다면요. 그런데 아시아나 자리가 없으면 싱가포르 항공은 아예 비즈니스 좌석이 오픈되지 않잖아요. 이 구간은. 그래서 인천 방콕 싱가포르 또는 인천 타이페이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또 싱가포르에서도 추가로 목적지를 하나 더 해서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유류 할증료를 내지 않으면서 세계 최고의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른 여러 영상들에서 이렇게 아시아나 마일로 레이오버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세계 최고의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요. 그런데 싱가포르 항공에서 장거리 노선 비즈니스석 예약 가능한 구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바로 호주 쪽 노선이에요. 여기 flightconnections.com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 호주의 여러 곳으로 출항을 하고 있죠. 먼저 호주 다윈인데 여기에는 사실 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4시간 50분 거리죠. 그러니까 원래 오픈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의 멜버른 같은 경우는 7시간 5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비즈니스 좌석이 검색이 되죠. 혹시나 해서 이걸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7월 25일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좌석이 2자리 오픈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외에 호주 케언스 같은 경우는 6시간 25분 거리인데 여기 역시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세금 76불 30센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시드니는 못 찾았어요. 아마도 이게 인기가 있는 노선이라 원래 공유가 되는데 다 나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시드니 쪽은 공유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는 인천에서 호주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이용하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호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근데 경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노선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천에서 방콕을 거쳐서 싱가포르로 가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호주 케언스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에서 인천, 방콕, 싱가포르, 케언스 노선이 검색이 됐어요. 물론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먼저 다 검색을 하고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는 거니까 이런 일정 하나하나 확인할 때는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비즈니스석인데 총 마일 차감이 10만 5천 마일로 나왔어요. 여기 아시아나 항공 스타 얼라이언스 마일리지 차트를 보면 동북아에서 대양주로 왕복 기준 12만 마일이에요. 편도는 6만 마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만 5천 마일이 더 많은 10만 5천 마일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할 때 두 번 경유를 할 수 있죠. 경유 시간을 24시간 이내로만 설정을 한다면 추가 마일 차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노선은 그렇게 해서 짠 거예요. 24시간 이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5천 마일이 더 나왔죠. 이때 하나 더 지켜야 할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경유를 하실 때 경유를 하시면서 가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거리가 인천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직항 거리보다 50% 이상 많으면 안 됩니다. 약간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천 방콕까지의 거리는 3,675km고요. 방콕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는 1,828k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케언스까지의 거리는 5,018km예요. 그러니까 방콕, 싱가포르를 경유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호주 케언스까지 가는 거리를 모두 더해보면 1,521km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최종 목적지인 호주 케언스까지의 직항 거리가 6,372km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0% 추가한 거리 같은 경우는 9,558km가 되는 겁니다. 1.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방콕,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케언스까지 가면 이동해야 되는 총 거리가 9,558km를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방콕, 싱가포르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서 여기서 동남아까지 가는 마일 차감 37,500마일을 차감하고요. 동남아 구간에서 대양주로 갈 때는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비즈니스석이 편도 67,500마일 차감되는 걸로 나와요. 참 특이하죠? 싱가포르에서 호주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주까지 거리보다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예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해서 호주로 가시잖아요. 인천에서 호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마일을 차감하게 아시아나에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찌했건 그래서 이 둘을 합한 10만 5천 마일이 차감이 되는 겁니다. 뭐 마일이 넘친다면 이런 루트로 가도 되지만 사실 좀 많이 아깝죠. 그래서 인천에서 호주로 갈 때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면서 가고 싶으시면 방콕을 경유하시면서 가면 안 됩니다. 총 거리가 9,558km보다 적은 노선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을 경유하면서 가는 노선이에요. 여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 대만, 싱가포르, 케언즈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원래 필요했던 딱 6만 마일만 차감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거리도 비교해보면 인천, 대만은 1,454km, 대만, 싱가포르는 2,963km, 그리고 싱가포르, 케언스는 5,018km입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9,435km인 거죠. 아까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의 50%를 추가한 9,558km보다 123km가 적습니다. 9,558km에 가깝게 거의 꽉 채우긴 했지만 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마일 차감 없이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가 되면서 6만 마일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주를 가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3번 타면서 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하루 레이오버 여행도 좋지만 나는 그냥 한 번 정도만 경유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 항공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 항공 같은 경우는요, 장거리 노선의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개월 뒤에 티켓까지만 아시아나 항공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의 괜찮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을 거예요. 여기 아시아나 항공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인천, 방콕, 멜버른 구간은 총 6만 마일 차감이 되고요. 세금은 31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아까 대만, 싱가포르를 경유할 때는 12만 6천 원이었죠. 대략 20만 원 정도
원도 더 비싼 겁니다. 가는 쪽 편도 기준으로요. 물론 20만 원이란 게 크면 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주 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방콕을 통해서 가는 일정이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다면 타이항공을 이용하는 노선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만의 에바항공 같은 경우는 타이페이에서 브리즈번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천 타이페이, 타이페이 브리즈번 비즈니스 좌석으로 해서 연결을 하면 총 6만 마일 차감에 세금은 유류 할증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은 16만 1,400원이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타이항공 아니면 싱가포르항공처럼 좌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ANA 역시 호주를 가고 있지만 시드니랑 퍼스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쉽게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하나 있죠. 스타 얼라이언스의 호주에서 가까운 에어 뉴질랜드가 있는데 에어 뉴질랜드 역시 비즈니스 좌석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이게 공유가 됐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싱가포르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을 싱가포르 항공 말고 다른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특이한 게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 중에서요 에어 캐나다와는 좀 더 깊은 제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에어 캐나다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싱가포르 항공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에어 캐나다 마일이 없으시더라도 에어 캐나다 마일을 구매를 하셔서 싱가포르 항공을 예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에어 캐나다 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 싱가포르 구간의 마일리지 좌석을 검색해 보잖아요. 싱가포르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이 오픈된 게 보입니다. 편도 기준 45,000마일이 필요해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요구하는 37,500마일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성비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에어 캐나다 마일을 이용해 보시는 옵션도 하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한 지 대략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을 이용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코노미 좌석 또는 비즈니스 좌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제가 찾아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못 찾아드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한 지는 좀 됐지만 아직까지는 티켓이 없어서 티켓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혹시라도 멤버십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꼭 몇 가지 참고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날짜가 어떤 특정한 기간에 정해지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서 날짜가 어떤 연휴에 한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설 황금 연휴 거의 못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날짜는 이미 다 나갔어요.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여러 명이 그러니까 3명 또는 4명 아니면 5명이 가고 싶어 하셔도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찾을 확률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멤버 가입해서 항공권 찾는 거를 문의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기 멤버십 가입 관련 자세히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꼭 이걸 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신청, 좋아요 또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